네, 비트코인의 흐름이 어질어질합니다. 이래야 역시 크립토에 투자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모처럼 의미 있게 큰 폭으로 10%대 급락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워낙 급격하게 그동안 올라줬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조정이 오더라도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급격한 반등세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현물 ETF 이슈가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동력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 조정의 폭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게 상당한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66,000달러 주변에서 지금 오르내리면서 장중 10%대 급락을 확인해 준 상황. 이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72,000달러 위에 있었는데 그냥 한순간에 훅 하고 지금 내려앉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3, 40% 정도의 수익률을 단기에 기대를 한다는 것은 거꾸로 3, 40% 정도 마이너스 급락 상황도 고려를 하고 염두에 두고 이 동전의 양면을 모두 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와 있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 강세장과 약세장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10%대 정도의 급락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귀여운 수준이다. 그만큼 지금 엄청 최근까지 많이 올랐다. 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염두에 두시면 지금의 이 하락 스탠스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나는 지금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나에 대한 정답, 이런 것들도 찾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건 강세장 때마다 강세장 국면에서도 강세장이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면서도 어느 정도의 풀백,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는지, 급락이 언제쯤 어느 정도씩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2016년에서 2017년 사이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이때만 보더라도 마이너스 40%대, 마이너스 34%뭐 이런 게 일상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32% 풀백이 이루어졌었고 2020년과 21년 강세장 요때죠. 이때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었는데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2 급등을 하다가도 급락이 한 번씩 나와주고 급등을 하다가도 급락, 급등을 하다가도 급락 그리고 이제 강세장의 로컬탑이 이렇게 형성이 됐던 건데 모든 시장에서 세상의 그 어떤 시장도 직선으로 급등만 하는 자본시장, 투자시장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고 다만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변동성이 굉장히 큰 그런 시장으로 규정이 되면서 그 급등과 그에 못지않은 하락 뭐 한 20, 30% 정도는 굉장히 일상적이었고 강세장 사이클의 탑을 찍기 전까지는 모든 급락은 돌이켜보면 매수 타이밍이었다 라는 게 과거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에버리지로 봤을 때 21%밖에 안 되고 아직 뭐 사실 강세장 시작 국면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크게 급등을 해줬는데 1년 넘게 계속 오르기만 했잖아요. 작년 초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어떤 기대감, 승인 기대감, 그리고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면서 암호화폐가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특히나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으면서 작년 1년 내내 올랐고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1월 달 연말 연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3만 달러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7만 3천 달러 고점을 만들어냈고 이후에 지금 약간의 10% 수준의 급락을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상황은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로 이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 아니라면 현물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급적이면 이런 되돌림 폭은 좁으면 좋죠. 좁을수록 얕게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강세장 국면을 이어가면 좋은데 사실 지금 수준에서는 조금 더 빠져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건강한 수준의 조정이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고 아마도 이번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계기로 이 시장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 급락이 엄청 이렇게 깜놀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이 시장을 조금 경험해 보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오늘 저가 매수 바이더 딥을 단행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나름의 어떤 전략적인 스탠스에 따라서 대응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오늘 매수를 적극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이제 들어간 거고 지금 같은 타이밍은 적어도 강세장의 초입이기 때문에 이 공포에 질려서 겨우 고작 10%대 조정으로 던진다?
패닉셀을 한다. 요거는 조금 전략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면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도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석가 젤렌 이런 얘기 합니다. 올타임 하이 기준으로 8% 정도 하락했는데 하락은 이 게임의 일부다. 예상치 못했던 하락이더라도 그렇다.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8% 하락을 이야기하고 나서 더 추가로 지금 하락을 해줘 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쉐이크 아웃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최근에 거의 급등세를 굉장히 짧은 시간에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 2달 동안 엄청 올랐잖아요. 비트코인이 반감기 전에 73,000달러까지 뚫어낼 거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정도로 열풍을 일으킬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다만 블랙록이 저 정도로까지 달려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게 워낙 크게 작용을 해서 현물 ETF 이슈가 큰 폭의 임팩트를 때리면서 현물 수요를 자극을 해줬고, 그게 단기간에 비트코인의 가격을 엄청 끌어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더라도 지금의 어떤 하락세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긴 어렵다.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렉트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감기 전 랠리, 로컬 탑은 거의 다 달았다. 이제 조금 있으면 반감기 전 회기를 되돌림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반감기 14일에서 28일 전에 되돌림을 진행을 했다. 지금 한 40일 정도 남았으니까 한 1, 2주 안에 반감기 전 되돌림, 그러니까 조정이 의미 있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 과거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조금 비교를 해야 되니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8%,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8%, 이 정도의 급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0에서 40% 정도. 사실 지금 상황에서 마이너스 20도 굉장히 큰 숫자인데, 마이너스 40% 정도로 급등 이후에 급락, 거의 폭락을 한 거죠. 마이너스 40이면.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이 빨간 라인이 지금 재축적 과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진행이 되다가 그때부터 다시 엄청난 랠리를 벌이면서 해당 사이클의 고점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 같은 경우를 과거 패턴을 대입을 한다면 올해 8월이나 9월쯤부터 본격적인 반감기 랠리를 하면 별거 아닙니다. 그냥 포물선형 랠리, 엄청난 기울기로 급등하는 그런 상황. 비트코인이 이런 걸 보일 때 과연 알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캡틴 5 같은 경우에는 나름 이번 급락이 나오기 전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시를 했었죠. 비트코인 2시간 차트를 통해서 이 상승 웨지의 지지선이 지금 깨졌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있다. 어디까지? 6만 달러까지. 그러니까 조정의 폭이 6만 달러 선까지 단기간에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한 6만 달러 정도까지 찍어주고, 그때부터 이제 재축적, 그러니까 8월이나 9월 정도까지 재축적의 과정을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벌어지게 된다라면, 그 상황에 이제 알트코인들로 자금 유입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가 이제 또 알트 시즌이 펼쳐질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준의 어떤 급락 조정, 이런 양상은 이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건강한 수준이라고 또 평가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QCP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단기 매도세가 가격 상승 추세에 영향을 주긴 어렵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급락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추세적인 하락, 그러니까 약세장으로의 전환, 요거를 아예 추세를 바꿔버릴 정도의 힘은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말까지 10만 달러에서 15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도달할 거라는 전망 유지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7만 3천 달러라는 미지의 영역을 봤잖아요. 미지의 영역을 잠깐 발을 담궜기 때문에 연말까지 10만 달러 정도는 이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사실 10만 달러라는 숫자가 연말이 아니고 내년 하반기에 비트코인이
사이클 고점을 만들어내면 그때 이제 한 10만 달러에서 조금 폭을 키우면 20만 달러 정도, 요 정도가 기대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우세했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지금 연내 10만 달러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뭐 참고하시면은 이제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됐 것일지도 모를 그런 조정 국면에 있어서 이때 이제 멘탈을 조금 컨트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파이사이클 탑 인디케이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속내를 조금 짚어보면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거든요. 이게 350일 이동평균의 2배, 이게 지금 녹색 라인에 해당하는 거고, 이 노란색 라인이 111일 이동평균이에요. 그래서 111일 이동평균이 350일 이동평균의 2배 라인, 요거를 뚫고 올라갈 때 그때가 그 사이클의 고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얼추 적중했어요. 그래가지고 파이사이클 탑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걸 자세히 보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갭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아직 멀었어. 다음 목표는 10만 달러고 아직 멀었어. 지금은 그냥 건강한 조정이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분석가 젤레가 하는 얘기가, 파이사이클 탑 인디케이터는 모든 강세장 고점을 정확하게 예측해 왔다. 뚫고 올라가면 대충 그게 그 사이클의 고점 부근이었어요. 그래서 얼추 이게 좀 보여주는 게 있어서 지금 뭐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은 분석가들이 지금 파이사이클 탑 인디케이터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요거 가지고 어느 정도는 분위기나 그 고점 부근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파이사이클 탑 인디케이터가 딱 골든 크로스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될 타이밍이 됐거나 가까워지고 있구나. 뭐 요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아직 갈 길 멀다. 예,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조정 자체가 그렇게 약세장으로의 국면 전환 내지는 강세장 끝났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온체인 데이터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서이지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합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미국인들의 은퇴 퇴직 계좌를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더 많은 포트폴리오 할당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직 재밌는 시장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게 은퇴 자금이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자금이 스멀스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 기관들을 통한 비트코인 현물 ETF 매수 수요만큼 비트코인 현물에 대한 수요가 지금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관 자금, 기관 투자 자금, 퇴직연금 관리 자금, 그 기관들의 자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올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본격화 안 됐어. 아직 재미있는 시장은 시작도 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의 논리 구조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2달하고 3일 지났습니다. 2달하고 3일 지났는데 이 생 아사리 난리판이 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놓고 봤을 때, 적어도 이게 블랙록이 비트코인 73,000달러 기대하고 이 시장을 지금 리드하고 있을까?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나 뭐 싶은 거죠. 매튜 알렌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주간 종가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 주간 종가가 69,400달러 밑에서 마감이 된다라면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고, 69,400달러 위에서 돌파를 할 경우에는 훨씬 더 높은 가격의 길이 열린다. 다시 말해서 10만 달러로 가는 길목이 이제 마련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간 종가가 나오기까지 며칠 남긴 했는데 지금 69,000달러 밑에 자리를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며칠 사이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줄지, 그게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미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 현물 ETF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이 또 단기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 주 주간 종가가 어디서 형성이 될지, 이걸 바라보면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조금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 정리가 가능하지 싶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어떤 월간 거래량의 수준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아직 3월이 중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1월, 2월보다 더 훨씬 크고 그러니까 3월이 마무리가 된다면 훨씬 더 높겠죠. 그러니까 기울기 자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급격한 사실상의 포물선형 라인을 지금 보여줄 가능성, 그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디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수요 압력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자극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굉장한 관심 포인트가 이미 돼버렸다. 뭐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겠죠? 요로 그림 참 재밌어요. 2달 동안 벌어진 상황이 아주 선명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4년 동안 지금 매집을 했거든요. 비트코인을 4년 동안 매집을 했는데 이제 막 2달 매집한 블랙록에 지금 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쳐졌다라기보다 블랙록이 지금 압도를 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이런 상황과 지금 오버랩이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가격 조정 이런 것들은 충분히 벌어질 수 있겠지만 추세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강력한 힘이 지금 시장 안팎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바라보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정말 만약에 이게 팩트라면 대박인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런데 팩트 여부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루머 수준으로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카타르 국부펀드가 5천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라는 루머, 이걸 또 코인데스크가 기사화까지 해버리니까 진짜? 뭐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일 리는 없죠.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팩트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카타르 국부펀드 쪽에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도 아니고, 사실 기사를 보면 이게 5만 BTC 신규 주소가 카타르 국부펀드 소유로 추정이 된다라는 건데 이 근거가 없어요. 뭘로 추정이 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이 정도 사이즈를 갖추려면 카타르 국부펀드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특히 최근에 맥스 카이저가 그랬잖아. 카타르 국부펀드가 비트코인 5천억 달러 규모 투자 가능성 있다고 했으니까 얼추 지금 맞잖아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주소가 카타르 국부펀드일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면서 카타르 국부펀드의 비트코인 매집, 이런 루머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돌고 있습니다. 맥스 카이저가 막 이 양반 또 막 말 이빨 엄청 까잖아요. 그런데 맥스 카이저의 멘트 가지고 스카이 브리지 캐피털의 앤소니 스카라무치가 이 진짜라면 완전 땡큐인데 이렇게까지 또 멘트를 날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라고 맥스 카이저가 또 댓글을 다니까 이렇게까지 기사화가 되는 건데, 사실 아주 선명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원래 이빨 까는 거 좋아하는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가 하는 그런 말. 그래서 아직은 루머 수준이고, 이게 근데 진짜라면 대박인 거고, 진짜일 가능성 글쎄요.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보는데 그건 말 그대로 가능성의 영역일 뿐이고, 아직 중동 자금이 오일머니가 비트코인을 매집한다 뭐 이런 내용은 전해진 게 없으니까. 다만 두바이를 비롯해서 중동 지역에서 크립토 허브와 관련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물론 카타르 정부 자체는 암호화폐 스탠스가 그렇게 친화적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진행되는 걸 봐야 하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중동 지역, 특히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그 스탠스나 분위기를 보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분위기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사실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 지점이라고는 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